이번 시간에도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들께 그래도 조금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무속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꼴통은 맞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삼성과 이재용을 살리자요. 오늘 8시 뉴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 환송심 결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주관이고 소견인데 일제가 청산되고 네. 해방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이런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사업가를 몰입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 아시죠? 그렇지만 사업가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겠습니까? 국회에 앉아서 거드름이나 피고 있는 정치꾼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겠습니까?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전자. 그렇죠. 어떤 산업이 황폐한 볼모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다들 자꾸 하셨지만 창업 1세대인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 두산의 박두병 회장, 그 다음에 대우의 고 김우중 회장, LG의 구인의 창업자 회장, 이런 분들이 기업 1세대로서 척박한 환경에서 사업 보국의 일념으로, 물론 개인의 부도 축적했겠지만,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개인의 돈은 벌었어도 그들이 뭐를 했을까요? 고용 창출이 됐고 산업이 발전했고, 그렇죠. 그 덕에 먹고 사는 식솔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재벌그룹 하나에 10만 명이 고용 인원이 있다 하면 거기 하청업체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문어발식 확장이니 재벌그룹이 독점하니 하지만 그들이 돈 벌어서 마약 장사처럼 혼자 쌌습니까? 혼자 쓰지 않았다고요. 고용 인원을 유발하잖아요.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룩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닦았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갔지요. 근데 어이가 없고 웃겼던 건 뭐냐면 상중에 집권 여당부의 누군가가 삼성을 또 까고 넘어지고 비난을 하고, 상중에는요 개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왼수지간에도 상중에는요 초상이 나서 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을 누가 비난을 합니까? 그건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런 짓들을 해대고 부의 집중과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해서 반재벌적인, 어떻게 보면 반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삼성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재용 회장이 100%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물어봅시다. 대한민국 기업 풍토에서 집권자가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데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네. 정유라 말 사주고 이런 거로다가 엮여 들어갔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그거를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 사람이? 그건 또 아니. 그런 나쁜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한다면 지금의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기업 총수를 저렇게 구금시켜 놓고, 물론 전혀 벌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삼성 하나만 놓고 봐도 대한민국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그렇죠? 그리고 그 권력자의 눈치를 봤다는 거를 갖다 그러는데, 50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85년 2월 달이에요. 그때 총선에서 패하고 집권 여당 민정당이, 그리고 나서 어떤 청와대 만찬에서 대통령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국내 굴지의 국제그룹을 해체를 시켰습니다. 자금줄을 막아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율산의 신선호도
정권에 눈밖에 나갔고 망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도 정치권에 눈밖에 나와서 타살당했다는 게 하나의 세간의 정설입니다. 그런 기업 풍토에서 삼성의 이재용 씨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싸 안고 대국적인 측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북돋워 주면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대한민국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속세 20조를 물려받으면서 11조를 내야 된다고 하대요. 좀 이빠른 소리 해도 될까요? 네. 세금 그대로 세법에 나와 있는 대로 편법 상속 안 하고 다 내면은요, 기업 2번만 상속하면 제로가 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요, 2번 상속하면 제로가 된다고요. 지배구조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적대적인 M&A 당하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국부가 어떻게 됩니까? 유출입니까? 유입입니까? 그렇죠.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한국 경제의 그 어떤 발전의 측면과 국가적인 측면에서 네. 기업을 해갖고 기업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은 상속세도 너무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졸부가요, 생산과 관계없는 논떼기 밭떼기를 갖다가 사가지고 그런 거로다가 자기 자손한테 그냥 물려준다고 했을 때는 고율의 상속세를 물린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안 합니다. 왜? 그게 생산활동과 크게 관계없이 일 개인의 부를 세습하는 그런 조건이라는 전제 하에서요. 그러나 기업은 그게 아닙니다.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일게요. 얼마 전에 집권여당에서 이익공유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코로나 경제에서 배달 앱이나 이런 건 너무 잘 돼서 이익이 너무 늘어나니까 안 되는 쪽으로다가 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기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하는데 여긴 북조선이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셔요. 이러다가 과테말라, 아니 베네수엘라, 코네수엘라 소리가 나옵니다. 포퓰리즘? 국가에서 돈 나눠주는 거 좋아요. 그러면 자기 돈 줘요? 국민 세금 걷어야죠. 결국 그게 누구 부담이 됩니까? 유럽의 그리스 꼴 나는 겁니다.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선거 의식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한민국 폭망합니다. 그리고 뭐 흘러나오는 얘기로 법무부에서 삼성의 이재용한테 5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뭐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손발 묶어 놓으면 되겠어요? 기업을 해야죠. 그 사람이 뭐 이뻐서 편들어서 이런 방송 찍는 거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집권 여당의 이익과 집단 이기적인 그런 발상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호에 전반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나갈 수 있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크게 보시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치를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